홀로 선 엄마가 선택한 두 아들과의 행복 인생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엄마 이야기를 담은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의 엄마가 재밌다 이고 정글 작가님이 집필했습니다. 지우 출판에서 2017년 11월에 나왔고 분량은 242쪽, 가격은 13,500원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10주 동안 수요일 밤마다 글쓰기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강좌의 담당 선생님이 바로 정글 작가님입니다. 그렇다고 책 소개를 부탁받은 건 전혀 아니고 제 글쓰기 선생님의 책이라 읽어보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특히 이 땅의 많은 엄마들에게 소개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작가는 왜 이제야 엄마가 재밌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은 자녀 교육서가 아니라 작가님의 경험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정글 작가는 서울에서 살다가 사춘기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가 펼쳐진 충남 보령의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살게 됩니다. 방송 작가, 시나리오 작가이며 시골에서 중학교 글쓰기 강사, 그리고 주변 마을의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운영합니다. 일단 그러한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프롤로그와 스토리 1부터 5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출판그룹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춘기 두 아들과 시골에서 살아가는 엄마의 당당한 독박 육아 정복기를 써보세요. 이 작품에 몰입하는 동안 한때 버림받고 남루했던 평범하면서도 감추어진 삶 속에서 반짝이는 것들과 씨름하며 많이도 웃고 울었더랍니다. 이 책이 아니었더라면 엄마는 여전히 엄마의 재미를, 아니 삶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너희가 있어 나는 엄마다. 설령 재미가 없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엄마. 저도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련하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차 조심해라,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각 스토리의 제목을 읽어보면 첫 번째, 이제야 자연이 재밌다. 두 번째, 이제야 이웃이 재밌다. 세 번째, 이제야 고난이 재밌다. 네 번째, 이제야 엄마가 재밌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야 사랑이 재밌다. 그러면 몇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에서는 행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더라. 일부 내용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남들은 해외 유학을 지향하는 마당에 별난 역행을 감행한 셈이었으나 내게는 괜찮을 거란 믿음이 있었다. 우린 형편과 분수에 맞는 마땅한 길을 선택해 떠나온 거였으니까. 우린 남의 이목을 신경 쓰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삶에 허비할 에너지를 모아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로 한 거였으니까. 이곳에 이르러서야 타인이 이룬 목적지만 바라보았던 나와 행복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행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쓴 작가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계속 서울에서 살았었습니다. 노량진에서 초등교사 임용고시 강사 생활을 7년 넘게 하다가 여러 이유로 그만둔 후 제가 가르치던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보고 지금은 제 고향인 충남에서 초등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던 서울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최상의 선택지는 그래도 익숙한 고향 충남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예전 싸이월드 미니 홈피가 그렇고 최근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항상 행복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신경 씁니다. 물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여행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에 수긍하며 저 자신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스토리에서는 아들의 슬럼프를 위로하는 법,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잘 나가던 녀석이 갑자기 공부를 포기하겠다면서 날벼락과 같은 선포를 해왔다. 다시 무언가 초기화된 느낌이었다. 이유가 무언데 갑자기 공부는 해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었어. 하기 싫으면 좀 쉬어.
우리 받아가자. 녀석은 그로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로기란 권투시합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몸을 비틀거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한마디로 기진맥진을 이른다. 그토록 쓰러질 만큼 괴로웠던 순간을 넘고 넘으며 터득한 그로기 극복 노하우는 딱 이거 하나였다.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것. 앞으로 녀석들에겐 계절의 순환처럼 그로기의 순간들이 거듭 찾아올 것이었다. 그때마다 공부를 때려치우겠다고 해도, 회사를 때려치우겠다고 해도, 결혼을 때려치우겠다고 해도 나는 그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축제를 하듯 밤바다를 함께 걸으며 투정을 받아줄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종종 물어봅니다.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대학 안 나와도 돈 많이 벌고 멋있던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 아이들의 시선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쓴 책이 바로 9살 공부 습관사전입니다. 그런데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학생, 고등학생이 공부를 왜 하는지 묻는다면 부모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작가님처럼 잠시 쉬는 게 답입니다. 물론 그 쉼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되겠지만 잠시 달리는 것을 멈춰서 본인을 바라보고 주변 산이나 바다에 가서 머리를 식히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스토리에서는 어쩌다 학부모 일부 내용입니다. 학부모란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쓰여 있었다. 부모의 학부모란 명칭은 보호의 차원을 더했다. 아이들은 아직 학부모의 자격을 갖춘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보호가 과잉으로 치솟는 순간 학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지만 말이다. 그래, 아이가 바라는 좋은 학부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였다. 성인 사이트의 성인이 아니라 성인 군자의 성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다. 그냥 자식이 원하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였다. 부모와 학부모는 다릅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이니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애매합니다.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그래도 학부모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범을 보이고 어느 정도는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스토리에서는 중학생 아들의 연애와 이별을 보며 저자가 남긴 글입니다. 아들의 연애를 위한 엄마 잔소리. 1. 여자의 몸엔 함부로 손대지 마라. 2. 적어도 사계절을 함께 지나라. 3.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소식을 전함으로써 기다리게 하지 마라. 4. 여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든 그녀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편이 되어줘라. 5. 사랑에 푹 빠져 정신을 잃지 마라. 6. 너희가 다 옳고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7.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건 서로에 대해 알 거 다 알았다는 거다. 이건 아들의 연애를 지켜보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배 여자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고 여자친구가 상처를 받으면 무조건 편이 되어주라는 말은 꼭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남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저도 예전 와이프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은 후 저에게 이야기하면 너무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말해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의 편을 들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정글 작가님의 책 이지의 엄마가 재밌다를 소개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초등학부모님들도 엄마가 재밌으신가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지겹고 힘들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입장과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춘기 두 아들과 함께 자연에서 뒹굴며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실감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재밌는 부모가 되는 게 본인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